지금부터 NJ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의 목표는 NJPLC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이해하고 제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의 순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사용 가능한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성 설정에 대해 알아보고 데이터베이스 기능 4가지인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대상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NJPLC에서는 NJDB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NJDB 연결 서비스란 NJ 시리즈 CPU의 이더넷 IP 포트에서 연결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업데이트, 검색,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NJDB 연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먼저 NX NJ 시리즈 CPU 중에서 NJDB 서비스를 제공하는 CPU를 선정합니다. NX 시리즈와 NJ 시리즈의 모델명이 20으로 끝나는 타입에서 NJDB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본 교육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구성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체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QL을 접속하기 위한 PLC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PC가 필요합니다. PLC의 IP 주소와 PC의 IP 주소를 각각 설정해야 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서 시스맥 스튜디오를 조작하고 이더넷 IP 연결을 통해서 NJ와 SQL 서버를 연결합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끌어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PC 쪽 데이터베이스 포트를 설정합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의 모든 방화벽을 해제하고 고급 설정을 클릭합니다. 고급 설정에서 인바운드 규칙을 우클릭하고 새 규칙을 클릭하여 규칙 종류를 포트로 지정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규칙을 TCP로 적용하고 특정 로컬 포트를 1433번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작업에서는 연결 허용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프로필에서는 도메인, 개인, 공용을 모두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규칙의 이름을 TCP1433으로 설정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윈도우에서 설정한 데이터베이스 포트 설정을 SQL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SQL 서버 컨피규레이션 매니저 프로그램에서 설정합니다. 먼저 SQL 서버 서비스에서 SQL 서버 SQL 익스프레스 상태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SQL 서버 네트워크 구성에서 SQL 익스프레스에 대한 프로토콜, 그중 TCP 항목이 사용이 되도록 클릭합니다. 완료 후 속성을 클릭해서 프로토콜 탭의 모두 수신을 예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IP 주소 탭에서 맨 아래쪽에 IP all, 그중 TCP 포트가 1433이 되도록 설정합니다. 이때 TCP 동적 포트는 공백으로 합니다. 설정한 데이터베이스 포트가 적용되려면 재시작해야 합니다. SQL 서버 서비스에서 SQL 서버 SQL 익스프레스를 우클릭하여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포트 설정이 완료되어 이제 SQL을 설정하겠습니다. SQL 설정은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아직 계정을 생성하기 전이므로 윈도우 인증으로 연결합니다.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 보안의 로그인, 우클릭하여 새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가장 처음 보여지는 일반 탭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로그인 이름을 지정하고 암호를 설정합니다.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은 해제합니다. 두 번째인 서버 역할 탭에서 퍼블릭과 시스 어드민을 체크합니다. 세 번째로 상태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권한을 허용으로 클릭하고 로그인을 사용으로 클릭합니다. 이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새 데이터베이스 화면의 일반 탭에서 생성하려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보안의 로그인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계정 정보를 열고 기본 데이터베이스에 서버 로그인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서버 로그인 이름이 보여집니다. 계정 생성이 완료되면 SQL 서버 인증으로 다시 로그인합니다. 왼쪽에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연결할 수 있고 SQL 서버 인증으로 설정한 후 앞에서 만든 계정 정보대로 입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룰 데이터를 등록하겠습니다. 데이터의 등록은 테이블로 생성해 놓습니다. 테이블 생성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그 항목 중 테이블로 접속합니다. 테이블을 우클릭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에서는 데이터의 이름과 형식, 그리고 순서를 지정합니다. 테이블 내의 데이터 이름, 형식, 순서는 시스맥 스튜디오의 변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테이블을 저장합니다. 테이블 이름은 시스맥 스튜디오에서 펑션 블럭 사용 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시스맥 스튜디오 설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설정은 시스맥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구성 및 설정에서 컨트롤러 설정, 내장 이더넷 IP 포트 설정에서 PLC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다음은 DB 연결 설정을 합니다. 구성 및 설정에서 호스트 연결 설정, DB 연결 설정에서 추가하여 DB 연결 설정 창을 엽니다. DB 서버가 있는 PC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포트 번호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에서 만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상 없이 정상 연결된 경우에는 DB 통신 테스트에서 통신 테스트를 클릭하면 테스트 확인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구조체로 생성합니다. 구조체로 생성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 펑션 블럭에서 필요한 형식이 구조체이기 때문입니다. 멤버의 데이터는 SQL의 테이블 데이터와 열 이름, 순서를 동일하게 합니다. 아래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트리거 신호를 구조체로 만든 예시입니다. 뒤쪽의 프로그램에서는 트리거 신호를 구조체 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데이터가 SQL 서버의 테이블에서와 시스맥 스튜디오의 구조체에서 같은지 확인합니다. 멤버의 데이터는 SQL 테이블의 데이터와 열 이름, 순서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오른쪽 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타입과 시스맥 스튜디오에서의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누메릭 10은 시스맥 스튜디오에서는 unsigned double in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플로트인 경우는 롱리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로트는 롱리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변수에서 구조체에서 생성한 데이터 형식을 기반으로 맵 베리어블의 변수를 작성합니다. 예시에서는 인설트와 업데이트에서 사용할 테이블을 한 개씩 만들고 셀렉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을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기능별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프로그램 설명입니다. 먼저 DB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DB 커넥트 펑션 블럭을 이용해서 DB 접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DB 커넥션 네임에는 시스맥 스튜디오에 설정된 DB 커넥션 이름을 기입합니다. DB 커넥션 이름에는 양 끝에 작은 따옴표가 붙여져야 합니다. 출력 파라미터를 확인하면 던 신호는 명령어 정상 완료 시에 true, 비지 신호는 명령어 실행 중일 때 true, 에러와 에러 아이디는 에러가 있는 경우에 true가 뜨고 에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아이디가 뜹니다. DB 커넥션은 DB 연결 후의 결과를 명시합니다. DB 연결 결과를 확인할 변수로 connect dbc를 입력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매핑 펑션 블럭에서도 DB 커넥션 파라미터에 같은 변수를 활용할 겁니다. 다음은 SQL 서버의 테이블과 NJ 구조체 변수를 매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사용할 insert, update, select 기능에서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SQL 서버의 테이블과 NJ 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insert와 update, select를 사용하기 전에 DB create 매핑 펑션 블럭을 이용해서 양쪽을 매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DB create 매핑 펑션 블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B 커넥션에는 DB connect 펑션 블럭에서 사용했던 변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테이블 네임은 SQL 서버에서 만들어진 테이블 이름을 얘기합니다. 테이블 명칭은 대소문자를 포함해서 그대로 가져오고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줍니다.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세 번째는 맵 베리어블입니다. NJPAC에서 사용할 변수명을 입력합니다. 인설트의 인설트 테이블, 업데이트의 업데이트 테이블, 셀렉트의 셀렉트 테이블을 입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QL 타입입니다. SQL 타입에는 매핑과 연결될 기능의 모드명을 입력합니다. insert, update, select 라고 넣습니다. 다음은 SQL 서버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insert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렁에서는 insert할 데이터를 기입하고 3번 렁에서는 db insert 펑션 블럭을 실행해서 위쪽의 데이터를 입력하게 합니다. 먼저 db insert 펑션 블럭을 확인하겠습니다. db 커넥션에는 db connect 펑션 블럭에 있었던 변수를 그대로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맵 베리어블에는 insert table이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넣습니다. insert table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위쪽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insert table 중 공장명은 오므론으로, OK all ng에는 OK, 데이터 타임은 현재 시간, 데이터는 100, 로트 넘버는 현재 날짜의 연, 월, 일, 숫자로 기입합니다. 타임아웃은 3초로 합니다. 3번 렁을 자세히 보면 트리그 신호를 받고 100ms 클럭 펄스가 있습니다. db insert 작업은 100ms당 한 번씩 동작하게 합니다. 4번부터 6번 렁은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갱신하는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db 업데이트 펑션 블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b 커넥션에는 db 커넥트 펑션 블럭에 있었던 변수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맵 베리어블에는 업데이트 테이블을 기입했는데 업데이트 테이블에 들어갈 내용은 위쪽에 ST 언어로 작성합니다. 공장명을 서울로 변경하고 OK all ng는 그대로 true로 두고 데이트 타임도 그대로 두고 데이터를 50으로 변경합니다. 로트 넘버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where입니다. where는 업데이트할 레코드의 조건을 선택하는 추출 조건입니다. 추출 조건을 두는 변수로 where 업데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위쪽에서 where 업데이트는 공장명이 오므롯인 것으로 지정했습니다. 타임아웃은 5초로 지정합니다. 이 db 업데이트 펑션 블럭을 실행시키면 공장명을 오므론으로 갖고 있는 레코드들만 공장명은 서울, 데이터는 50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나머지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렁입니다. 6번 렁은 업데이트 명령 실행 시 SQL 응답 시간을 몇 개까지 저장할지에 대한 설정 내용입니다. 예시에서는 업데이트 펑션 블럭 실행 시 SQL 응답 시간을 업데이트 db 레스폰스 배열 변수에 1000개까지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는 조건에 맞는 db 데이터를 PLC로 추출하는 셀렉트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7번에서는 셀렉트할 조건을 기입하고 8번에서는 db 셀렉트 펑션 블럭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db 셀렉트 펑션 블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b 커넥션에는 마찬가지로 db 커넥트에 있었던 변수를 그대로 불러옵니다.
조건과 추출 조건에 해당하는 where와 sort에는 ms SQL Express select.where.sort 변수를 기입합니다. 예시에서는 조건으로는 공장명이 서울인 것, 추출 조건으로는 데이트 타임을 내림차순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서 DESC는 내림차순이고 ASC는 오름차순입니다. 타임아웃은 5초로 설정하고 맵 베리어블은 셀렉트 테이블로 했습니다. 맵 베리어블은 셀렉트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NJ의 변수를 의미합니다. 9번 렁에서는 업데이트 펑션 블럭 때와 마찬가지로 셀렉트 펑션 블럭 실행 시 SQL 응답 시간을 몇 개까지 저장할지 설정합니다. 예시에서는 SQL 펑션 블럭 실행 시 SQL 응답 시간을 업데이트 DB 레스폰스 배열에 1000개까지 저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삭제 기능을 하는 딜리트입니다. 딜리트 펑션 블럭은 조건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DB 딜리트 펑션 블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DB 커넥션에는 DB 커넥트에서 사용했던 변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테이블 네임에는 테이블 명칭을 넣습니다. SQL 테이블 명칭을 넣고 대소문자까지 그대로 기입하며 양쪽에 작은 따옴표를 붙입니다. where는 삭제 조건입니다.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where delete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where delete는 데이터 값을 100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SQL 서버에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를 100으로 갖고 있는 레코드들을 삭제합니다. 타임아웃은 5초로 설정했습니다. 딜리트 펑션 블럭에서도 SQL 응답 시간을 업데이트 DB 레스폰스 배열 변수에 1000개씩 저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DB 클로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종료하기 위해서 DB 클로즈 펑션 블럭을 이용합니다. DB 커넥트 펑션 블럭이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작하는 것처럼 DB 클로즈 펑션 블럭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종료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체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변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에는 글로벌 변수와 외부 변수, 내부 변수를 모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별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인설트입니다. DB 커넥트와 DB 크리에이트 매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DB 인설트 펑션 블럭을 실행합니다. 위쪽에서는 인설트할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인설트 데이터를 활성화시키고 인설트 트리그 신호를 줍니다. 그럼 100ms당 한 번씩 인설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인설트 펑션 블럭에서는 인설트 에러 아이디가 0000이면 정상이고 300B 에러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SQL 서버 테이블과 시스맥 스튜디오 테이블이 일치하지 않는 에러입니다. 테이블 명칭의 대소문자까지 동일하게 매핑되어 설정되어야 합니다. 시스맥 스튜디오에서 인설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면 SQL 서버에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SQL 서버의 테이블에서 상위 1000개 행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다면 로트 넘버, 데이트 타임, OK or NG, 팩토리 네임, 데이터에 알맞은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테이블에 기입했던 열 이름 순으로 항목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는 엑셀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와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엽니다. 엑셀을 열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베이스에서를 클릭합니다. 이후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를 클릭합니다.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SQL 서버에 서버명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서버명은 SQL 서버를 접속할 때 사용했던 서버 명칭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서버명을 입력해서 접속하면 해당 서버에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테이블 내에 있는 데이터를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테이블을 선택하고 테이블 선택을 완료했으면 로드를 클릭해서 엑셀로 불러옵니다. 로드된 데이터를 엑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코드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데이터를 true로 하고 트리그 신호를 줍니다. 추출 조건이 공장명이 오므론으로 설정되어 있고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면 공장명은 서울로, OK or NG는 그대로, 데이트 타임도 그대로, 데이터는 50으로, 로트 넘버도 그대로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인설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업데이트된 데이터 중에서 팩토리 네임은 서울로, 데이터는 50으로 갱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렉트입니다. 특정 조건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PLC로 불러옵니다. 이때 데이터 추출 조건을 데이트 타임을 내림차순으로 가져오도록 설정했습니다. DESC는 내림차순, ASC는 오름차순입니다. dbSelect 펑션 블럭의 레코드 카운트는 PLC로 가져온 레코드 수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10개 행 데이터를 가져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변수에 만들었던 셀렉트 테이블 변수를 열어보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SQL 서버에서 봤던 데이터가 데이트 타임이 내림차순인 상태로 추출되었습니다. 셀렉트는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조건에 맞게 PLC로 가져오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삭제 기능을 하는 딜리트입니다. 특정 조건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예시에서는 db delete 펑션의 where,
추출 조건을 where delete 변수로 하고 where delete의 데이터 값이 50인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값을 50으로 갖고 있는 레코드들을 삭제합니다. SQL 서버에 있던 레코드들은 데이터 값이 모두 50이었습니다. 그래서 db delete 펑션 블럭을 실행하고 나면 SQL 서버에 있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베이스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